안녕하십니까. 랩뷰를 이제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독자분 중에 한 분께서 XY 그래프에 파일로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XY 그래프에 표시하기 위한 어떤 랜덤 데이터를 생성해서 파일로 저장하는 방법과 함께 이렇게 저장된 데이터를 불러와서 XY 그래프에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프론트 패널 UI를 먼저 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XY 그래프에 표시하기 위한 데이터를 생성해서 이 생성한 데이터를 텍스트 파일로 저장하기 위해서 저장 경로를 지정하기 위한 Save Pass라고 하는 경로 컨트롤이 하나 있겠고요. 그 다음에 XY 그래프가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래프 같은 경우는 임의의 그 데이터를 생성해서 그 텍스트 파일에 저장하기 위한 그 생성된 데이터를 표시하기 위한 XY 그래프 1이라고 하는 인디케이터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XY 그래프 2 같은 경우는 텍스트 파일로 저장된 데이터를 불러와서 다시 XY 그래프에 표시하기 위한 인디케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위의 그래프와 아래 그래프는 값이 동일한 결과값이 나와야 되겠고요. 그리고 mon이라고 하는 거는 이 보시는 것과 같이 맨 처음에 호출되는 서브 VI의 출력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 자, 첫 번째 서브 VI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겼냐면, 자, 오른쪽 상단과 같이 생겼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XY 그래프에 내가 표시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생성하는 서브 VI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샘플 개수 같은 경우는 포르프에 루프 반복 횟수를 입력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게 내가 생성하고자 하는 샘플의 개수를 이제 정의할 수 있게 되겠고요. XY 그래프에 데이터를 표시하시려고 하면은 X 좌표와 Y 좌표에 대한 1차원 배열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포르프를 수행을 할 때 루프 반복 터미널 값을 내가 X좌표로 표시하겠고요. 그 다음에 난수 생성 함수와 곱하기 100을 하면은 0에서 100 사이의 랜덤 데이터를 Y좌표로 표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같은 경우는 실제 텍스트 파일로 저장된 데이터를 표시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첫 번째 이 열 같은 경우는 X축의 좌표값이 되겠고요. 두 번째 열 같은 경우는 Y축의 좌표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X축의 좌표값은 0부터 1씩 증가하게끔 이렇게 동작을 하게 되어 있고, 이 Y축의 그 두 번째 열의 Y 좌표값 같은 경우는 0에서 100 사이의 랜덤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데이터를 자, 포르프 출력으로 이제 오토 인덱싱 기능으로 이제 출력을 내보내게 되면 1차원 배열 데이터가 나오게 되겠는데, 이거를 XY 그래프에 표시하기 위해서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자, X하고 Y에 해당하는 1차원 배열 데이터를 입력받을 수 있게 만드신 다음에 그거를 XY 그래프에 인가를 해주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랜덤 데이터가 XY 그래프에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자, 출력 문자열로도 표시하기 위해서 배열 만들기 함수를 이용하셔가지고 이 두 개의 1차원 배열 데이터를 하나로 묶어서 2차원 배열 데이터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1차원 배열 데이터 같은 경우 지금 여기서 이 배열의 출력 같은 경우는 2행 그 다음에 샘플 개수 열만큼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음 이 가운데 있는 텍스트 파일과 같이 이 행으로, 그러니까 행과 열을 이제 전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Y로 되어 있는 것을 YX로 전치하기 위해서 2D 배열 전치 함수를 이용하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열 방향으로 데이터가 생성이 이렇게 얼라인이 되겠고요. 이렇게 된 다음에 이거를 배열을 스프레드시트 문자열로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시게 되면은 자, 문자열 출력을 내보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분 문자는 탭 상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포맷 같은 경우는 자, 문자열인데 %F라고 하면은 부동소수점형 실수 타입으로 표시를 하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차원 배열 데이터를 하나의 문자열 출력으로 만들기 위해서 배열을 스프레드시트 문자열로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시게 되면 손쉽게 문자열로 변환을 해 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출력 문자열에 해당하는 게 이제 이 mon이라고 하는 문자열 인디케이터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자, 여러 열의 두 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열 같은 경우는 여러 행의 그 두 열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열 같은 경우는 x의 좌표값이고 두 번째 열 같은 경우는 y의 좌표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만든 문자열을 텍스트 파일로 저장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서브 vi 같은 경우는 자, save pass 경로를 입력받고 그 다음에 이 문자열을 입력받게 되면은 이 가운데 코드와 같이 파일 IO 함수를 이용하셔가지고 파일 열기 생성 대체 함수의 입력으로 replace or와 create 조건과 write only 그 다음에 저장 경로를 입력받아가지고 자, 텍스트 파일에 쓰기 함수를 이용하신 다음에 이 문자열을 텍스트 파일로 쓰고 파일 닫기를 하시게 되면은 이 가운데와 같은 텍스트 파일이 저장이 되겠고, 다음으로는 세 번째 서브 vi 같은 경우는 이제 저장된 그 텍스트 파일 데이터를 이제 불러올 겁니다. 랩뷰로. 그래서 마찬가지로 파일 IO 함수를 이용하실 텐데 텍스트 파일로부터 읽기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셔가지고 문자열로 데이터를 받게 되면은 이 문자열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스프레드시트 형태의 문자열이기 때문에 스프레드시트 문자열을 배열로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셔가지고 2차원 배열 데이터로 만들어 줄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포맷은 부동소수점의 실수 타입으로 표시하기 위해서 %F로 표시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나온 데이터 같은 경우는 여러 행의 두 열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배열 전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XY 좌표에 해당하는 것을 YX 좌표로 배열을 전치시켜 주시면 되겠고, 이렇게 전치하게 되면은 이 행의 열의 열로 표시가 될 텐데 각각의 행에 대한 정보를 뽑아내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행 같은 경우는 X 좌표가 되겠고 두 번째 행 같은 경우는 Y 좌표가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를 클러스터로 묶어서 XY 그래프 2라고 하는 그래프 인디케이터에 표시를 하시게 되면은 이 왼쪽 상단과 같이 그래프의 데이터가 표시가 되도록 운영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분께서 궁금하셨던 부분은 이렇게 가운데와 같은 텍스트 파일이 있다고 했을 때 이쪽 부분에 해당하는 코드를 참고하시면 이제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자열로 데이터를 읽어오신 다음에 스프레드시트 문자열을 배열로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신 다음에 이거를 2차원 배열로 만드시고 이거를 배열 전체 함수를 이용해서 행열을 서로 전치시켜 주시는 거죠. 그런 다음에 각각의 행에 대한 데이터를 X하고 Y에 해당하는 1차원 배열 데이터로 인가를 해주셔서 XY 그래프에 표시를 해주시면 원하는 기능을 구현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sys8 코드 양이 많기 때문에 서브 VI는 미리 만들어 놓은 것을 사용하겠고요. 메인 VI를 직접 같이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론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 실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서 제가 미리 필요한 서브 VI를 다 불러왔고요. 자, 경로를 복사하신 다음에 자, 랩뷰에서 자, 새 VI에서 컨트롤 S를 누르신 다음에 자, 경로를 붙여 넣으시겠고요. 자, 테스트할 VI 이름은 독일하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바로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먼저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브 VI 미리 만들어 놓은 서브 VI를 다 불러오겠습니다. 우선 서브 gen xy 데이터가 데이터를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save 파일이 있을 거고 load 파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선 이 xy 데이터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샘플 개수를 자, 하드 코딩을 해서 생성에 상수하신 다음에 100개로 하겠고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출력 부분에서 자, 생성의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드시겠고요. 자, 관련된 인디케이터는 XY 그래프 1이라고 제가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문자열 출력에 대해서도 확인하기 위해서 생성의 자, 인디케이터를 하신 다음에 자, mon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mon이라고 하겠고요. 자, 그러면 우선 동작을 확인해 가면서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일단 지울게요. 자, 지우고 자, 프론트 패널로 가신 다음에 자, XY 그래프가 있죠. 그리고 mon이 있습니다. XY 그래프를 좀 가로로 키우겠고 자, 높이는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 자,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자, 랜덤 데이터가 생성이 됐고
자, 문자열 출력으로는 자, X좌표와 Y좌표가 각각의 열에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열은 X좌표가 되어 있고요. 자, 두 번째 열은 Y좌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자, 세이브 파일 서브 VR을 호출하겠고요. 에라 클러스터 연결해 주시겠고, 자, 입력으로 자, 데이터를 인가해 주시겠고요. 자, 또 입력으로는 자, 경로 컨트롤 하나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이브 패스라고 하는 경로 컨트롤이 필요해서 자, 프론트 패널에서 자, 배치를 좀 해 주시겠고요. 자, 됐습니다. 저장 경로는 관련된 동일한 경로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경로 컨트롤 같은 경우는 탐색 옵션을 지정해 주셔야 되는데, 디폴트로는 파일의 기존으로 되어 있는데, 자, 파일 폴더 기존 새로운 곳으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고요. 자, 경로를 복사하신 다음에 자, 누르시고, 자, 여기서 test data.txt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값을 자, 선택하신 다음에 선택된 값을 기본 값으로 하겠고요.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자,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이 관련된 폴더에 testdata.txt 파일이 생성이 됐고, 자, 연결 프로그램에서 메모장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과 같이 자, 두 열로 표시가 됐죠. 첫 번째 열이 X좌표, 두 번째 열이 Y좌표고, 데이터는 총 100개의 데이터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텍스트 파일로 내가 저장 그 XY 그래프에 표시하기 위한 임의의 데이터를 텍스트 파일로 만들었고, 이 텍스트 파일을 불러와서 이제 XY 그래프에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러올 때는 로드 파일이라고 하는 자, 함수를 불러오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세이브 패스 같은 경우는 자, 동일한 값으로 자, 인가를 해주기 위해서 에라 클러스터 연결해 주시고, 자, 세이브 패스에 대해서 자, 이것도 이름을 좀 바꾸는 게 낫겠네요. 지금 자, 더블 클릭 하신 다음에 이걸 로드 패스로 하는 게 낫겠네요. 로드 패스라고 이름을 바꾸겠고요. 자,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파일 IO 함수를 이용해서 리드 온리에 오픈으로 해서 읽어와서 문자열 인디케이터의 값을 출력해 주고 있는 코드가 되어 있고, 자, 그러면 이렇게 문자열 인디케이터로 나온 값은 이게 문자열이지만 이게 결국엔 스프레드시트 형태의 문자열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배열로 바꾸기 위해서 문자열 카테고리에 가보시게 되면은 스프레드시트 문자열을 배열로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함수를 불러오시겠고요. 관련된 함수의 입력으로 자, 스프레드시트 문자열을 인가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자, 포맷 문자열에 대해서 생성에 상수를 하신 다음에 %F라고 하면은 부동소 숫자명 실수 타입으로 되어 있고, 구분 문자는 기본이 탭입니다. 그렇지만 뭐 명시적으로 표시하기 위해서 탭 상수를 하나 불러와서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배열 타입 같은 경우는 2차원 배열 데이터죠. 그래서 이거는 자, 배열에서 자, 배열 상수를 하나 만드시겠고요. 자, 첫 번째로는 자, 숫자형에서 배정도 타입의 원소를 갖고 있는 1차원 배열인데, 자, 이거는 제가 프로퍼티에서 자, X라고 하겠습니다. 라벨은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X좌표에 해당하는 1차원 배열 데이터고, 하나 복사하신 다음에 자, 프로퍼티에서 자, 대문자 Y로 하겠고, 이거는 Y좌표에 해당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에서는 자, 배열 타입은 2차원 배열 데이터이기 때문에 하나를 복사하신 다음에 배열 인덱스 부분을 이렇게 키우시게 되면 2차원 배열 데이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셔가지고 배열 타입에 연결을 해주시게 되면은 출력으로 나가는 거는 2차원 배열 데이터라고 명시적으로 이제 확인하실 수 있게 되겠고요. 자, 그러면 출력 데이터 같은 경우는 2차원 배열 데이터인데 지금 행과 열을 치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배열 카테고리에 가보시게 되면은 자, 2D 배열 전치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라벨을 보이게 하겠고요. 관련된 값을 2D 배열 전치 함수의 입력으로 인가해 주시게 되면 출력으로는 두 개의 열로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열이 X좌표, 두 번째 열이 Y좌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 이렇게 나온 2차원 배열 데이터에 대해서 배열 인덱스 함수를 이용하셔가지고 자, 각각의 행을 이제 뽑아낼 겁니다.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이제 두 개가 표시가 되겠고요.
첫 번째 행 같은 경우는 X좌표가 되겠죠. 그래서 자, 미리 만들어 놓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 클러스터 상수를 하나 가져오시겠고, 클러스터 상수에 입력으로 인가를 해주신 다음에 자, 자동 크기 조정에서 크기에 맞게 조정하시고요. 테두리를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자, 클러스터 타입을 지정해 주시고 이름으로 묶기를 하겠고요. 자, 그 클러스터 데이터 타입을 연결해 주시겠고, 자, 첫 번째 행은 X좌표죠. 그리고 두 번째 행은 Y좌표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출력으로는 XY 그래프 2를 하나 복사하신 다음에 XY 그래프 2라고 제가 표시를 하겠고요. 자, 이렇게 하시면 다 이제 구현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 메인 VI를 다 완성을 했고요. 자, 프론트 패널 배치를 좀 해볼게요. XY 그래프 2를 자, 나란히 배치를 시키겠고요. 색깔을 좀 다르게 하겠습니다. 자, XY 그래프 2 같은 경우는 자, 플롯 범위를 보이게 하신 다음에 자, 이쪽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색을 자,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이는 아이템에서 플롯 범위를 보이지 않도록 하겠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코드가 다 완성이 됐고요. 필요 없는 거는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론트 패널과 블록 다이어그램이 있고요. 자,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에 XY 그래프에 표시하기 위한 데이터가 생성이 됐고, 이 생성된 데이터가 이 test data.txt 파일에 저장이 됐습니다. 근데 저장된 데이터는 다음과 같은 데이터고요. 이거를 다시 불러와서 이 XY 그래프 2에 표시를 하는 것까지 지금 동작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XY 그래프 1과 XY 그래프 2는 동일한 데이터가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한번 다시 실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자, XY 그래프에 텍스트 파일로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불러와서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